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도 안전지대는 아닌데요. 지난 19일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는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권총 강도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것도 오후 4시를 갓 넘긴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업주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토요일 오후 4시경 혼자 가게를 보던 한인 이병은 씨 가게에 강도가 들어와 이 씨의 머리에 2발의 총격을 가하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4시 15분. 이미 이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저지시티의 번화가로 패스트트레인의 종착역인 저널스퀘어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저지시티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들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많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하시면 채소 가게라든지 뷰티 서플라도 있고 또 그때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길거리에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자체도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해서 어제 일요일인데도 한 검찰총장하고 4번 통화를 했어요. 이 사건 수사에 만전을 기해서 꼭 범인을 잡아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던 가게 앞에는 조그만 촛불과 함께 이웃 주민들이 남긴 이 씨를 기리는 글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피해자 이병은 씨는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며 저지시티에서 1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 씨의 가족은 최근 가게 운영이 힘들어 당장 장례 비용 마련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현상금을 경찰에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피해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성이나마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사망한 이 씨의 장례식은 내일 저녁 포트리 김기호 예의원에서 거행됩니다. 유족으로 부인과 20대 딸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가 타운과의 유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부 한인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강경 행동을 하는데 자제를 당부하고 내년부터는 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운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는 22일 펠팍 메슨 마드리드 식당에서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데이비 로렌조 행정관 등 20여 명을 초청하고 송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송년 행사에서 펠팍 한인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일부 한인들이 마이타운 펠팍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로튼도 시장과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과격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강일 회장은 현재의 과격한 투쟁 방식은 펠팍 시정부와 한인사회 간의 적대감만 키워갈 뿐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주류 사회의 반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호소를 오늘 저희가 우리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어 2016년부터는 펠팍 한인들의 불만을 시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펠팍 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자신과 시정부가 한인들을 배척하고 부당처우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마이타운 펠팍 측은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과격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민들의 반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격 행위를 자제하고 순수 권익시민 운동 형식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연방국세청과 뉴욕주 세무국 등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탈세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당하는 한인 업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지난 3개월 사이 각종 탈세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세무감사에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세 혐의가 포착된 업소들의 경우 적게는 수만 달러부터 많게는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불황인 한인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무감사는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 나소 카운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고 델리업소나 요식업, 세탁과 뷰티 서플라이 등 업종 역시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에 행해진 탈세 행위까지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세무감사를 받은 업소의 경우 3년 내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년과 달리 연이어 감사를 받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는 연말연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감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국이 계속해서 탈세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세무감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감사 결과 뉴욕 총영사관의 전직 문화홍보관이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을 업무비로 부당 청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행정관 역시 공금 3천여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감사원은 21일 주 뉴욕 총영사관의 전직 문화홍보관 J씨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을 업무비로 부당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씨는 배우자가 식사비와 주차비 등으로 쓴 돈 692달러 17센트를 업무 추진 비용으로 꾸며 수령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자신의 휴가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이용한 콜택시 요금 250달러도 업무 추진비로 청구했고 전직 총영사 명의로 된 공관카드로 지출된 192달러 역시 업무 추진비와 수용비 등으로 서류를 꾸며 수령했습니다. 그동안 총 1,134달러 17센트를 사실과 다른 증빙 서류로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홍보관 외에도 뉴욕 총영사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 사무소에 근무했던 한 행정원은 관서 운영 경비 3,500여 달러를 개인 용도로 쓰고 사무실 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청구서를 꾸며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외교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 사무소 등은 전직 문화홍보관과 행정원이 횡령한 돈을 모두 회수했고 행정원은 감사 직후 지난 7월 해임됐습니다. 지난 3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퀸즈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도희 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퀸즈 법원은 소송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입니다. 당시 땅콩 폐항 사건의 발단이 됐던 마카다미아 땅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을 포관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퀸즈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조 전 부사장의 미국 내 법률 대리인은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할법상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를 요청했고 법원은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각하 결정은 지난달 23일 났지만 결정문은 지난 17일 공개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나만 판사는 각하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을 목격한 증인도 한국에 있다며 김 씨가 치료를 받은 것과 김 씨를 치료한 의사도 모두 한국에 있는 만큼 사실상 모든 증거는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고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에는 피고가 이미 한국에서 사법 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내년 1월 미 전국 주요 대학의 한인 대학생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보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하버드를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조셉 최군. 조셉 최 학생은 아베 총리 방문 하루 전에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그리고 한인 2세들의 정치 참여. 그동안 꾸준히 외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정치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자녀 교육 부족을 말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2세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월 맨하튼에서 전국 24개 대학 52명의 한인 학생들을 초청해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생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미 전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대표자들이 참가해서 일단은 대표자들 리더십 서밋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교에서 저희들과 함께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7월 행사에 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컨퍼런스는 미국의 대학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정치 활동을 소개하고 한인 대학생들도 정치 참여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맨하탄에 와서 1박 2일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며 다른 인종들은 학교 내에서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커넥트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각 학교 내에서 코리안 스튜던트들이 나서가지고서 정치 행사를 하고 유권자 등록을 중심으로 하면서 커뮤니티 현안과 아니면 한미 관계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학교 내에서 포럼 같은 걸 한다 해가지고 한 10개 대학을 우리가 순회를 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캠퍼스에서 유권자 등록의 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1세 중심의 정치참여 풀뿌리 운동을 한인 2세 대학생들로 확대시켜 미래의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앞으로는 2세들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주도하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인 사회에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소망 교회는 23일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쌀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한소망 교회는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 쌀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한소망 교회 김귀한 담임 목사는 지난 11월인 감사의 달을 맞아 성도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좀 나누기 위해서 또 이제 12월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누기 그런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소망 교회에서는 상록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작지만 따뜻한 정성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금년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특히 한소망 교회에서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당분간 쌀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의 쌀 전달식에는 한소망 교회와 상록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15년 12월도 어느덧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이슈 가운데는 총기 관련 사건, 사고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화당 등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총기 소지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미국인들의 인식도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의 안전을 위한 총기 구입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총기를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는 것을 막을 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